태국이 한국기술 협력을 중단했다고. 산업부 장관 긴급 호출부터 방콕에 멈춘 지하철, 암흑에 갇힌 거리, 붉은 중국 기계만이 남은 산업단지까지. 고장난 지붕, 유출된 학생 정보, 그리고 멈춰버린 공장들까지. 과연 태국은 진정 자립할 수 있을까요? 유럽 스마트팜과 자동화 현장에서 찾은 해법은 과연 있을까요? 그의 나라를 위해 한 태국인이 목숨 걸고 나섭니다. 긴급보고서 제출 기한은 단 24시간,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 선 태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린다이고 브뤼셀에 있는 큰 기업에서 산업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방콕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짐을 싸면서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었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가볍게 웅웅거렸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솜털 같은 구름들을 바라봤었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문들이 떠올랐었어요. 태국이 왜 한국과 협력을 중단한 걸까? 정말 한국의 도움 없이도 괜찮을까? 저는 눈을 감고 답을 상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방콕의 습한 공기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키 큰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멀리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리고 알록달록한 툭툭들이 빠르게 지나갔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둘러야 했어요. 택시가 복잡한 도로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절한 택시 운전기사 솜차이가 저에게 물었죠. 나린다 씨, 업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었죠. 네, 산업부 장관님과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정부 청사가 저 앞에 보였었어요. 유리벽이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로비는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반사될 정도로 바닥은 대리석으로 빛났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 구두 소리가 작게 울렸었죠. 큰 나무 문 앞에 이르렀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위해 문을 열어줬었어요. 넓은 회의실로 들어서니 조명은 환했고 공기 중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긴 테이블 끝쪽에 진지한 표정을 한 키 큰 차이 장관님이 앉아 계셨어요. 주변의 공무원들은 작은 소리로 대화하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제 목이 바짝 말랐었습니다. 차이 장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셨어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린다, 급히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펼치고 펜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장관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태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제 펜이 페이지 위에서 그대로 멈췄었죠. 깜빡이며 되물었어요. 실례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관님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인프라는 중국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은 갱신하지 않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우리 발전소와 지하철 건설을 도와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기술력이 머릿속에 생생했었죠. 정말 그들 없이 괜찮을지 걱정과 혼란이 밀려왔었어요. 테이블 주변의 몇몇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옳은 결정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한 분은 이미 중국산 기계의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다른 분은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었어요.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었죠. 차이 장관님, 새로운 파트너를 원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몇 년간 신뢰를 쌓아왔었어요. 중국 시스템이 그렇게 빨리 준비될 수 있을까요? 장관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었어요.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중국의 제안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결정이에요. 이제 태국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람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 뒤섞인 감정을 느꼈었어요. 불안감을 느끼는 게 저뿐인지 궁금했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봐도 될까요? 장관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나린다.
솔직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세요. 회의실을 나오자 머리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복도는 아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었죠.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었어요. 변화가 바로 눈에 띌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게 될지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제 노트북은 메모로 가득했고 마음에는 결의가 가득 찼었죠.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콕의 거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었죠. 태국이 내린 이 중대한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밝은 방콕의 태양 아래로 나섰었어요. 공기는 뜨거웠고 자동차 매연 냄새가 코끝에 느껴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내리고 바쁜 거리를 둘러봤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갔었죠. 길거리 노점상들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어요. 차가운 코코넛 워터 있어요. 신선한 주스 마시고 가세요. 하지만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옛 산업지구로 향했었어요. 공장들의 큰 철문은 닫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고 있었죠. 한 공장 문을 지나가는데 색이 바랜 표지판이 보였었어요. 시암테크 폐업했습니다. 철책 뒤에서는 기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한때 힘차게 돌아가던 엔진 소리가 지금은 조용해졌다고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퉁이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피곤했고 작업복에는 기름때와 땀이 얼룩져 있었어요.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와 주세요. 다른 피켓에는 우리 도시에 그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낮은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열차를 만들었고 한국이 우리 전기를 고쳤어요.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었어요.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남성이 메가폰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 친구들이 없으면 우리의 일자리와 집이 위험합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해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죠.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적어두었어요. 시위를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었습니다. 입구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밝은 파란 글씨로 방콕 메트로라고 적혀 있었죠. 에스컬레이터는 중간에서 멈춘 채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계단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잡이에 테이프로 붙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유지보수 지연됨.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카드를 개찰구에 대자 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었죠. 역 안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열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듯 나왔었죠.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시계를 봤었어요. 5분이 지나고 다시 10분이 흘렀죠.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10대 소년 한 명이 저를 보고 어깨를 으쓱했었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땐 열차가 더 잘 돌아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열차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칸에 올라타고 손잡이를 꽉 잡았었어요. 열차가 출발하려다 갑자기 멈췄죠. 곧이어 불이 깜빡이며 꺼졌고 잠시 어둠 속에 갇혔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렸어요. 2칸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한 여성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아이의 눈은 크게 떠 있었어요. 터널 속 어둠에서 혼자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상상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 여성이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몇 분 뒤 불이 다시 켜졌어요. 열차는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갔죠. 마침내 역에서 나오니 해는 더 높이 떠서 더 더워졌었어요. 저는 고장난 에어컨을 가진 작은 가게들을 지나갔어요. 한 가게 주인이었던 노인이 제게 손을 흔들었죠.
우리 가게 계산대 컴퓨터가 또 멈췄어요. 예전엔 한국기술팀을 불렀었는데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펐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었죠. 이 이야기도 제가 꼭 보고서에 넣을게요. 노인은 촉촉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오쯤 되자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죠. 망고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어요.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눈을 감고 생각했었어요. 태국은 한국 없이도 괜찮다고 했었지만 지금 이걸 좀 보세요. 거리는 고장난 기계들과 불안한 사람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쳐 크게 썼습니다. 전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발짝 나아갔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였죠. 호텔방으로 돌아오니 해가 도시의 빌딩 뒤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방은 작고 조용했었습니다. 문을 닫고 길게 한숨을 쉬었죠. 침대 위에는 아직 펼쳐진 여행 가방이 있었고 옷에서는 방콕 특유의 더운 냄새가 살짝 느껴졌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밤 정말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파일들을 클릭하며 첫 번째 검색어를 입력했었어요. 태국 한국기술정책 1년 전. 제일 처음 찾은 보고서는 정확히 1년 전의 것이었어요. 태국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노동자를 단속하고 싶어 했었죠. 한국 기술자들도 그 단속에 많이 걸려들었어요.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해서 읽었죠. 불법 노동자 문제로 인해 태국 정부는 모든 외국 기술 협약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3월까지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었어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메모도 찾아냈었죠. 3월. 태국 한국 철수 정책 발표. 향후 1년간 한국 기업들과 신규 계약 금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마치 친구 관계를 끊듯이 철수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비볐었죠. 다음으로 중국 회사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었어요. 이렇게 입력했죠. 중국 기술 태국 교체 화면에는 붉고 금색 로고가 붙은 새 장비들의 사진이 가득한 기사들이 떴었어요.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이 나섰다. 방콕에 새 전력망 설치. 베이징에서 온 고속 엘리베이터 도착. 하지만 더 깊게 읽다 보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든 설명서와 소프트웨어 매뉴얼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태국 기술자들이 번역하느라 고생하고 있었죠. 다음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팀은 아무런 교육도 없이 장비를 받았습니다. 설명서는 중국어입니다. 제대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었죠. 고장난 지하철과 문 닫힌 공장들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명확한 설명서 없이는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새 탭을 열어 다시 검색했었어요. 방콕 인프라 고장 중국 기술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죠. 여러 지역의 정전 사태, 20층에서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문, 학교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한 기사에는 엄청난 정보 유출 사건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플랫폼 장애로 인해 수백만 명의 학생 기록이 유출됨. 속이 단단히 꼬였었죠. 학생들의 이름, 주소, 성적 같은 개인정보들이 전부 공개된 것이었어요. 학부모들은 화가 나 있었고 교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각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달린 문제예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 상단에 크게 적었어요. 그 아래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정책 변경 한국 기술자 강제 퇴출. 2. 중국 시스템 설치 중국어로만 된 설명서. 3. 훈련 없음 현지 노동자 준비 부족. 4. 여러 장애 발생 전력, 교통, 데이터.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었어요.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차이 장관님께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었어요. 그는 제 솔직한 보고를 원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검색했었죠. 유럽 한국기술협력 성공 사례, 태국의 문제와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비교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내일 꼭 장관님이 필요로 하는 답을 찾아낼 거예요.
이 다짐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더 많은 발견과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었어요. 긴장 때문에 배가 살짝 떨렸죠. 오늘은 태국이 새로 설치한 중국산 장비를 보러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깨끗한 셔츠를 입고 노트북을 챙겨 습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나갔었죠.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고 기름과 콘크리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었습니다. 작은 벤이 저와 현지 안내자인 손퐁 씨를 태우고 먼지 나는 길을 따라갔었어요. 높은 굴뚝이 있는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어떤 굴뚝에서는 하얀 증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다른 굴뚝들은 차갑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옆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간판에는 방콕 산업단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땅은 금이 간 아스팔트였고 기름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빨강과 금색의 로고가 붙은 새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전부 제가 읽을 수 없는 중국어로 쓰여 있었죠. 기계들은 아주 강력해 보였어요. 거대한 변압기, 불빛이 깜빡이는 제어판, 멀리까지 뻗어있는 컨베이어 벨트까지 전부 반짝반짝 새 것 같았습니다. 손퐁 씨가 저를 큰 건물로 안내했었어요. 입구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쓰여 있었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시원한 공기에서 희미한 오존 냄새가 났었어요. 길게 늘어선 서버가 초록색과 파란색 불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죠. 안전모를 쓴 몇 명의 기술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기술자가 저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거대한 변압기들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여있는 공터로 갔습니다. 변압기들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중국어로 경고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근처에는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갈고리가 금속 파이프 더미 위에 매달려 있었죠.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이 기계들이 힘차게 돌아갈 것을 상상했었어요. 공터의 끝쪽에는 녹슨 프레임과 끊어진 케이블이 엉켜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찢어진 간판 위에 흐릿한 글씨를 읽었습니다. 코리아 테크 설치 2018년. 장비는 이제 조용했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바랬었죠. 차가운 금속 파이프 위를 손으로 쓸어보니 거친 녹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니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주변을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절대 이렇게 고장나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리자를 향해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훈련이 없었어요. 설명서도 전부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요. 새 기계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장비들은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 말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가 서둘러 가는 모습을 바라봤었죠. 손퐁 씨가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우리는 창문이 금간 작은 사무실 트레일러로 들어갔었죠. 먼지 쌓인 배관 지도가 벽을 덮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바인더 2권이 놓여 있었어요. 한 권은 중국어로 된 것이었고 다른 한 권은 반으로 찢어진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매뉴얼이었죠. 한국 매뉴얼은 얼룩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안쪽 페이지는 깨끗한 그림과 단계별 설명으로 가득했어요. 밸브와 회로 기판의 명확한 그림을 보자 한국 기술자들이 차근차근 안내해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었죠. 바인더를 덮고 손퐁 씨를 바라봤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급히 떠났어요. 우리는 배울 시간이 없었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고장난 컨베이어 벨트를 밀며 공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 공장 입구까지 갔었죠. 안쪽에서는 기계가 멈춰 있었고 누군가 모터를 재가동하려고 하자 불꽃이 튀었어요. 작업자들의 얼굴은 긴장했고 땀과 먼지가 뒤섞였죠.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제발 누구든 한국팀을 불러줘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차이 장관님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떠올랐죠. 우리는 한국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그 자신감만으로는 도시를 움직일 수 없다는 증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현장을 떠날 때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공터는 찜통처럼 달궈져 있었죠. 땀을 닦으며 노트를 펼쳤어요.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래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었죠. 1반짝이는 중국산 새 기계들 현지 훈련 없음. 이 녹슨 한국 장비들 명확한 매뉴얼 있지만 버려짐. 3은밀한 걱정 작업자들은 한국의 안정성을 그리워함. 사고장난 시스템들 숙련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 노트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뢰, 협력, 존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죠. 충분한 훈련과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다시 타보았어요. 역으로 들어서자 디지털 안내판이 깜빡이며 표시했었죠. 다음 열차 5분 후 도착 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분이 지났죠. 승객들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근처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말하는 걸 들었죠. 오늘만 벌써 3번째 고장이에요. 마침내 열차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우리는 열차에 탔고 문이 쾅 닫혔었죠. 열차가 움직이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불이 희미해졌죠. 침착한 안내방송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세요. 어둠 속에서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공기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시계를 툭툭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열차가 맨날 이 모양이에요. 20분 후 불이 다시 켜졌어요. 열차는 덜컹이며 다음 역까지 겨우 움직였었죠. 저는 급히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노트에 바로 적었습니다. 지하철 고장 불안하고 좌절한 승객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로등이 전부 꺼졌어요. 상점도 깜깜해지고 에어컨도 꺼졌죠. 먼 자동차 소리를 제외하곤 온 거리가 고요해졌었어요. 인도 위에 있던 한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는 아이와 함께 촛불을 들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이 촛불의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었죠.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정전이야. 금방 다시 켜질 거야. 다시 노트를 펼쳐 적었죠. 정전 어두운 거리, 두려움에 떠는 가족들. 그날 늦게 저는 지역 학교에 새로운 디지털 학습 시스템을 보러 갔어요. 밝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선생님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자 화면이 얼어붙었어요. 중국어로 된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결국 화면이 꺼졌어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죠. 선생님,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했어요. 미안해요. 로그인할 수가 없네요. 수업 자료가 전부 시스템 안에 있어요. 학생들이 실망하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바라봤었어요. 알록달록한 공책은 책상 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죠. 다시 적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오류 학생들 수업 손실, 신뢰 상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TV 뉴스에서 쇼핑몰 지붕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먼지가 가득한 현장으로 구조대원들이 급히 뛰어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건물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었죠. 이 건물은 최근 중국산 자재로 지어졌습니다. 조사단이 설계와 유지 보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거대한 변압기와 고장난 컨베이어 벨트가 생각났었죠. 이제 진짜 위험을 보게 된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달아나는 모습이었죠.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균열이 얼마나 더 생겨야 할까요? 방으로 돌아와 제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1. 지하철 장애 긴 지연, 두려움에 떠는 승객들. 2. 정전 어두워진 거리, 두려운 가족들. 3. 학교 시스템 고장 수업 손실, 좌절한 학생들. 4. 쇼핑몰 붕괴 공공 안전 위협. 눈을 감고 도시 곳곳에 흩어진 문제들을 떠올렸어요. 이 모든 문제는 태국이 믿을 수 있는 한국 기술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챕터는 단순히 기계 고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자기 도시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문제였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맨 위에 챕터 제목을 굵게 적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이야기들을 꼭 차이 장관님께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태국에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이 필요했어요. 신뢰, 훈련, 협력이 필요했던 거죠. 밤이 깊어지자 창밖 도시 불빛들이 보였어요. 어떤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떤 불빛은 밝게 빛났었죠.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이 균열을 고쳐야 해요.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브뤼셀로 돌아왔었어요. 방콕에서 봤던 고장난 시스템들의 무게가 어깨 위에 그대로 얹힌 기분이었죠. 비행기가 부드러운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자 창밖으로 작은 들판들이 보였었어요. 브뤼셀에 착륙하자 유럽의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상쾌하게 와닿았어요. 공항에서 EU 위원회 사무실까지 택시를 탔는데 도로는 매끄럽고 가로등은 밝았으며 사람들은 깨끗한 인도를 차분하게 걷고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다르네요. 사무실에 앉아 2개의 폴더를 열었어요. 폴더 제목은 폴란드 스마트팜과 체코 공장 자동화였죠. 화면에 사진 슬라이드쇼를 클릭했었어요. 폴란드 사진 속에서는 온실이 따뜻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죠. 안에서는 잘 자란 토마토가 금속 받침대 위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노란 재킷을 입은 농부들이 흙 속 센서를 점검하고 태블릿을 눌러 물량을 조절하고 있었죠. 토마토는 마치 잘 익은 체리처럼 붉고 탐스러웠었어요. 다음으로 체코 파일을 클릭했죠. 로봇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작은 컴퓨터 칩을 집어 회로판 위에 정확히 올려놓고 있었어요. 공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로봇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어판 클로즈업 사진에는 영어와 현지 언어로 버튼이 표시되어 있었죠. 체코 기술자가 초록색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었죠. 태국 노동자들이 읽지 못하는 중국어 매뉴얼 때문에 고생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현지 기술자들이 자기 언어로 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죠.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일현지 언어로 명확한 매뉴얼. 이 엔지니어들과 직접 훈련. 3 천천히 신중한 시스템 도입. 바로 그때 동료 야나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한 잔을 제게 건네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요. 방콕에서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유럽 프로젝트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네요. 야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전부 존중과 팀워크 덕분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와서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랑 함께 일했었죠. 그냥 기계만 내려놓고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가르쳐줬어요.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나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당연하죠. 태국에도 같은 접근법이 필요해요. 존중하고 훈련하고 명확한 설명서를 만드는 거요. 그냥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보고서에는 폴란드의 교훈, 체코의 성공 사례, 태국을 위한 제안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죠. 간단한 단계도 포함했었어요. 설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하기, 합동훈련 일정 잡기, 긴급 지원을 위한 한라인 만들기. 정오쯤엔 명확한 계획이 완성됐어요. 보고서를 출력하고 태국 기술 회복 계획이라고 쓴 밝은색 폴더에 넣었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혼잣말로 속삭였었죠. 이게 방콕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상사인 뮬러 국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보고서를 찬찬히 읽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그리고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나린다. 성공적인 협력의 본질을 잘 포착했어요. 다음 주 아시아 유럽 포럼에서 발표할 준비됐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포럼은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큰 무대였죠. 침착하면서도 신나게 답했습니다. 네, 국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청중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빛나는 온실과 움직이는 로봇 사진을 보여주는 제 모습이 떠올랐죠. 태국의 어려움과 유럽의 조용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존중과 협력 학습을 강조할 거예요. 자리로 돌아와 큰 소리로 연설 연습을 했어요. 기술은 단지 기계가 아니에요. 기술은 신뢰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입니다. 제 목소리가 빈 사무실 안에서 울렸죠.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태국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됐죠.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며 브뤼셀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길을 손으로 따라가 봤어요.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을 다시 우리 곁으로 데려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